자, 어저께 이제 쭉 간단하게 쭉 칼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칼라는 선의 색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하나의 색상으로 최대 2의 8승계, 즉 컴퓨터는 이진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2의 몇 승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10진수이기 때문에 뭐 10의 1승, 10의 2승, 뭐 10의 3승 이렇게 나가겠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진수 8승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걸 10진수로 고쳐보니 256이더라. 그래서 최대 256 컬러, 256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8비트 컬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256 컬러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GIF 파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카나 혹은 폰카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포맷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JPG나 PNG나 TGA나 GIF 등으로 포맷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GIF 파일로 파일을 포맷을 딱 변경하면 사진의 퀄리티가 훅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GIF 파일은 256개의 색상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 GIF 파일이 바로 8비트 컬러이고 256개밖에 안 되니까 색상에 번호를 다 매길 수 있습니다. 1번은 무슨 색, 2번은 무슨 색, 3번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인덱스 컬러,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전통적으로 바로 이렇게 색인 색상, 즉 인덱스 컬러를 사용합니다.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256개의 색상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대 이제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2의 16승, 즉 16비트 컬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대략 64,000개의 파일을, 그러니까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개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과거 통신 시절, 지금처럼 인터넷 말고 전화선으로 통신을 하던 시절에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파일 사이즈는 점점 커지는데 통신 속도는 못 쫓아가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파일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늘릴 수 있는 파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JPG 파일입니다.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고요. 사람의 눈은 64,000개 정도 들어가면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4,000, 즉 JPG 파일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혹은 DSLR 혹은 디카 같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파일 저장을 뭘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JPG, PNG, TGA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비트 컬러가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그 얘기 했습니다. 요 아래도 써 있지만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즉 레드가 2의 8승, 그린이 2의 8승, 블루가 2의 8승 각각 조합을 하니 2의 24승까지 조합을 할 수 있더라.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의 삼원색으로 색을 만들어내니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24비트 컬러 또는 트루 컬러를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이 바로 PNG 파일하고 TGA 파일입니다. 그래서 PNG 파일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TGA 타가 파일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 8비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8비트가 뭐냐면 알파 채널입니다. 그냥 쉽게 일반 용어로 얘기하면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 8비트, 좀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알파 채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 채널 8비트가 들어가요. PNG나 TGA가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PNG 파일을 많이 써요. 트루 컬러를 지원하면서 알파 채널을 지원하는 건 TGA하고 PNG 파일입니다. 여기에 파일 포맷을 하나 더 넣는다면 TIFF
TIFF 파일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빛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가 있고요.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앞머리 글자를 따서 CMI라고 부르는데 어저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CMI는 100% 블랙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별도의 검정색을 더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CAD를 보면 스탠다드 컬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색상이에요. 이거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빛을 섞습니다. 그럼 무슨 색이 나오냐면 노란색이 나와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의 빛을 섞으면 사이안, 하늘색이 나옵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빛을 섞으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신기하게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서로 색을 조합하면 이런 색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1번 색상은 레드를, 2번 색상은 그린을, 아니 그린이 아니죠, 옐로우. 그 다음에 3번 색상을 그린으로, 그 다음에 4번 색상은 사이안, 5번 색상은 블루, 6번 색상은 마젠타, 7번 색상은 화이트 혹은 블랙이 됩니다. 화이트 또는 블랙. 왜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잡혔냐면 바탕화면이 검정색이면 7번은 하얀색이, 바탕화면이 하얀색이면 7번은 블랙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나오는 이 부분 1번부터 7번까지를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 교수님, 뭐 화가도 되고 미술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부릅니다. 휴라는 사람이 색상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다시 볼까요? 컬러를 보면 이렇게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로 돌아가는, 이거를 휴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에 보면 여기 휴값이 나와요. 휴값이 나오는데 이 휴값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색상환이라고 부릅니다. 환이라고 합니다. 환이 무슨 뜻이냐면 원이에요. 색상원이라고 부릅니다. 레드를 0도로, 그린을 120도로, 블루를 240도로 놓고 그리고 각각 각도를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젠타 다음에 레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휴값이 0에서 100까지 가는 게 아니고 0에서 360도로 가는 겁니다. 자, 60도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올라옵니다. 노란색 맞나요? 자, 120도 그러면 초록색이, 그 다음에 180도 사이안,
그 다음에 240도 그럼 블루, 300도 그러면 선홍색 마젠타, 360도 그러면 레드. 이렇게 휴 값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셔도 되고 2번이라고 써도 되고 3번이라고 써도 됩니다. 또는 여기가 레드라고 쓰셔도 돼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써도 되고 이름을 써도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스탠다드 컬러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탠다드 컬러를 기준으로 쓰고 그 외에 모자르는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탠다드 컬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서는 주로 색이 지닌 명도를 이용합니다. 명도를 사용해요. 명도란 얘기는 색이 지닌 밝고 어두움에 대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색은 밝고 어떤 색은 어두웁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해당 색상의 옷을 입고 컴컴한 밤에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식별해요. 옷이 밝아서. 그러면 그 색상은 명도가 높은 색상이 됩니다. 반대로 잘 구별 못해요. 그러면 그 색상은 명도가 낮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도가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유채색 중에서, 무채색 말고. 무채색이라고 하는 건 흰색, 검정색, 회색을 말하는 거죠. 이건 무채색입니다. 색이 없다란 뜻입니다. 당연히 흰색이 명도가 높아요. 검정색이 명도가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흰색은 써요. 명도가 높으니까. 근데 무조건 다 흰색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유채색들 중에서 명도가 높은 색과 낮은 색을 구별해서 씁니다. 유채색 중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노란색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색상들 중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노란색입니다. 옐로우예요. 그 다음에 명도가 가장 낮은 것은 블루입니다. 명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건 레드가 명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린이나 사이안, 마젠타는 명도가 중간쯤 됩니다. 중명도라고 해요.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명도가 높으면 어떻게 보여요? 선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선이 가늘게 보입니다. 명도가 높으면 선이 튀어나와 보여요. 명도가 낮으면 선이 들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선, 가장 중요한 선이거든요. 밑에다 다시 쓸 거예요. 중심선은 레드를 씁니다. 외형선이 있습니다. 물체의 외형선은 노란색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진 기타예요. 다만 마감선이 있습니다. 마감선은 블루. 마감선, 해칭선 등은 블루를 씁니다. 여기 얘도 치수선도 일로 들어가요. 문자는 그린이 문자가 됩니다.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이안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이안이나 그린이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색상을 바꾸길 원해요. 색상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색상 바꾸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것 말고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자, 컨트롤하고 숫자 1키를 눌러봅시다. 컨트롤하고 숫자 1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프로퍼틱스라고 하는 속성창이 떠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컬러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컬러, 레이어, 라인 타입, 그 다음에 선의 시작점, 끝점 등이 화면상에 전부 표기가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자, 색상 바꾼 거 맞나요? 선택하고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상을 바꾸는 방법들인 거죠.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속성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컬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바이 레이어입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선 종류도 배우고 레이어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도면을 그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도면을 그렸어요. 여기에 선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선이 몇 개나 있을까요? 3665개가 있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필요 없는 거 많이 지웠거든요. 3600개의 선들이 있답니다. 그럼 3600개의 선에 대해서 컬러를 각각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3600개라는 선을 여러분들이 각각 다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어떤 선은 선홍색, 어떤 색은 초록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선을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혹은 이렇게 생긴 책상의 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씩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이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이 레이어라는 말이 나와요. 바이는 도구의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즉 바이 레이어 그러면 레이어에 의한 색이란 뜻입니다. 다시 의역 좀 편하게 설명하자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이란 뜻입니다. 레이어에서 선택한 색상, 바이 블록은 블록에서 선택한 색상 이런 뜻입니다. 자, 볼까요? 이 앞쪽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자, 얘는 보니까 11 퍼니처라고 하는 레이어를 썼습니다. 레이어, 이제 얘가 레이어예요. 네, 여기에 마젠타를 썼군요. 눌러서 색상을 바꾸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의자만 색상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이게 레이어예요. 레이어에서 색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모든 색상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씩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바뀌게 돼요. 이게 레이어의 사용법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쫓아가겠습니다 란 뜻이에요. 이제 지금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레이어를 배워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전부 다 색상을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거 쓰면 오류날 수 있습니다. 컬러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레이어, 아니 색상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 써요? 바로 여기에 레이어라는 것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색상이 나옵니다. 레이어에서 색상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라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라인 타입입니다. 선 종류라고 합니다. 라인 타입 선 모양, 선의 모양 바꾸기. LT 스케일, 선의 모양, 선 모양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입니다. 라인 타입은 선 종류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라인 타입과 LT 스케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선은 숨어 있는 부분에 실선을 물체 외형인데 숨어 있는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칠판이 있어요. 이 칠판 뒤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창문을 열어놔서 조금 소란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그릴 때 창문을 그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려야 되겠죠. 그죠? 뭘로 그려요? 파선으로 그려 놓습니다. 실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설계자들이 뭐라고 알아들어요? 아, 창문이 있는데 숨겨져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의 모양을 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점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중심선입니다. 절단선 정도. 이점세선은 가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추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추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죠.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합니다. 어떤 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진자 운동을 하거나 왕복 운동을 할 경우 우리가 도면만 봐가지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라고 그려놔야 되겠죠. 그때 이점세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추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실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쭉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 선입니다. 파선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선입니다. 일점세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점세선은 이런 식으로. 선의 모양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키보드에 선이 실선이 없죠. 그래서 제가 빼기 키를 계속 누른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쭉 이어진 선이겠죠.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선, 선을 깨트렸다는 뜻입니다. 파자가 깨트릴 파자예요. 옛날 사극 중에 보면은 이제 이방이 한밤중에 이제 사또한테 오죠. 죄수들이 파옥했습니다 라고 그래요.
파옥, 감옥을 깨트렸습니다. 파자가 깨트릴 파자입니다. 그 다음에 1.3선,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을 깨트려서 점을 1개 넣었습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2개 넣었습니다. 파자나 쇠자나 전부 다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 파쇄한다고 하잖아요. 네, 깨트린다는 얘기죠. 깨트리고 찢고. 이해되시나요? 그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쇠빙선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빙하를 깨트리는 배, 쇠빙선. 똑같은 쇠자예요. 얼음을, 쇠빙자, 얼음을 깨트리는 배. 자, 그러면 라인 타입을 가지고 불러오도록 하죠. 라인 타입. 그러면 라인 타입 매니저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입니다.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이에요. 아까 칼라 할 때도 바이 레이어를 설명드렸죠?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 이런 뜻이 됩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모양을 쫓아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continuous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어서 라는 뜻이죠. 그 미국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제 15편짜리 미드를 봅니다. 막 하는데 맨 끝에 continue라는 말이 나와요. 다음 편에 이어서란 뜻이죠. 네, continue, 이어진, 즉 선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 선, 실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선이 기본값이고요. 자, 여기 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타입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인 타입 누르면 이거 알파벳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 디스크립션은 설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로드, 자, 선 하나씩 누르면, 마우스로 하나씩 누르면 돼요. 이때 컨트롤 키는 더하기 키죠. 맞나요? 여러 개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키는 더하기 빼기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 봅시다. 내가 선택한 지점까지 한 번에 전부 다 선택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Shift를 응용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을 눌러보세요. B자를 누르면 바팅에, 팬텀, P자를 누르면 P에, C 누르면 센터에, H는 H자에, 첫머리 글자만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러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센터, 그 다음에 히든, 팬텀, 그 다음에 배팅, 이렇게만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바팅 또는 배팅이라고 읽습니다. 배팅 또는 바팅 이렇게 읽어요. 한 번도 미국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배팅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배팅이 맞는 건지 바팅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발음 기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영어는 알 방법이 없죠.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이렇게입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매니저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커런트 라인 타입이 현재 커런트 라인 타입이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런트가 설정 값이에요. 설정되어 있는 선 종류, 그게 바이 레이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고 셋 커런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여기는 선택을 하고 커런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바뀌겠죠. 설정값이 바뀌게 됩니다. 커런트 그러면 내용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케이. 선의 모양을 그려봅시다. 선을 그려봅시다. 선의 모양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라인. 선의 모양 바뀐 거 맞나요? 팬텀. 히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도면을 그리려면 제일 먼저 색상과 선의 모양을 맞추셔야 됩니다. 색상과 선의 모양이요.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중심선 어떤 색 쓴다고요? 빨강색이요. 그 다음 센터요. 그리고 라인, 선을 길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길게 그리면 됩니다. 선을 이렇게 그냥 길게 쭉 그려 놓으면 됩니다. 자, 화면이 좀 흐릿하죠? 자, 전 색상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저는 화면상에 좀 잘 보이라고 빨간색 대신에 흰색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옵셋 35mm, 옵셋 45mm, 옵셋 75mm, 옵셋 30mm. 요만큼 떨어져 있네요. 여기에 원을 그리고 여기에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을 하나 더 그리면 되겠네요. 옵셋 25mm. 이렇게 생겼네요. 자, 서클. 자, 레이어를 컬러 바꿀까요? 노란색. 선의 모양은 바이 레이어. 자, 서클. 다이아메타 18. 서클.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다이아메타 30. 아이고. 자, 라인. 원래는 뭘 써야 돼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려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탄젠트에서 탄젠트인데 수직으로 있잖아요. 두 개의 선이. 그러니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가든지 아니면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내려와도 됩니다. 트림. 자, 이런 모양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죠.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TTR. 접하고 12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서클 TTR 접하고 100. 트림 경계를 지정해서 트림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26.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선을 내려서 서클 TTR 하면 안 맞아요.
여기 올라가서 생깁니다.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클 TTR 그냥 원과 원이 반지름 5인1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야 됩니다. 서클 TTR 이 수직선과 원이 만나면서 반지름이 5인1 이렇게요.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니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당히 선의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21,000 그 다음 297 곱하기 50 14,850이랍니다. 라인 14,850 21,000 그리고 클로즈 아이고 라인 자 지금 보이시는 얘가 이 사각형이 A3의 50배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 보실래요? 제가 크기를 적어 드릴게요. A3의 50배 확대입니다. (21,000에) 14,850입니다. 제가 색상을 바꿨고요. 선의 모양도 바꾸었습니다. 센터로 바꿨어요. 그리고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원도 그려봤어요. 자,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지금 제가 센터, 즉 중심선으로 그렸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맞나요? 중심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선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중심선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축척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축척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축척을 적용해 줘야죠. 중심선, 이 선의 모양이 몇 배 커져야 돼요? 네, 50배요. 50배요. 내가 도면을 50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모양도 몇 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50배가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명령어가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로 선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 키우는 겁니다. 자, LT 스케일 보시면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고 나옵니다. 엔터 뉴 라인 타입 스케일 팩터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50이요. 아니요. 50 주면 안 돼요. 이건 시험 볼 때만 50 줍니다. 시험 볼 때만 50배 하는 겁니다. 그럼 실무에서는요? 우리가 계산한 축척의 2분의 1이요. 축척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LT 스케일이 얼마가 돼야 돼요? 50 나누기 2, 25요. 이래야 보기 좋습니다. 이래야 적당하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값을 주라고 합니다. 자, 축척이 50이죠? 50의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대략 18 정도 되는 거죠.
그죠? 60의 3분의 1이면 20이죠? 그러니까 50이니까 어때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거, 한 3 정도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17, 16? 요 사이 어디? 자, LT 스케일 16. 훨씬 더 작아졌죠? LT 스케일 20. 조금 커졌나요? 25. 이렇게요. 우리가 계산한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만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시험 볼 때는요. 축척 값대로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해야 돼요. 3월 20일경인가 그때 원서 접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그냥 축척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LT 스케일을 50 주면 뭐라고 해요. 쓸데없이 크게 한다고. 우리 눈에 가장 적당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설계하던 사람들이 가장 적당하게 보는 게 축척의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1대 50이었으니까, 혹은 1대 60이었다면 2분의 1이면 30, 3분의 1이면 20 정도 되는 수치. 이 정도가 무난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요. 화면 하단에 주석 축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에 주석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축척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주석 축척이 들어갔을라나요? 자, 이렇게요. 1대 50으로 먼저 바꾸고요. 1대 50으로 먼저 바꾸고 라인을 그려봅시다. 선이 커진 거 맞습니까? 자, LT 스케일 값은 1이에요. LT 스케일 값은 1인데 주석 축척을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주석 축척을 바꿔놓으니 선의 모양이 전체적으로 얼마씩 커져요? 50배가 다 커집니다. 이게 이제 주석 축척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석 축척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석 축척을 안 써요. 쓰면 되게 편한데 잘 몰라서 안 써요. 주석 축척이 오토캐드 2008 버전인가부터 나와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 축척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캐드는 메모리를 전략하기 위해서 원을 정다각형으로 그립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축소죠. 축소하면 원으로 보이지만 확대하면 정다각형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재계산해야 됩니다. 리젠. 그러면 화면 재계산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볼까요? 선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바꿨어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때 화면 재계산해 보세요. 리젠.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재계산하니까 축척이 적용된 게 보이네요. 맞나요? 리젠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화면 재계산 명령어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계산해 주세요. 네, 그게 화면 재계산. 리드로우가 있고 리젠이 있는데 리드로우는 요즘 안 쓰고 리젠만 씁니다. 화면 재산 아니 화면 재생 명령어. 네, 정확하게는 화면 재계산입니다. 리젠을 많이 쓰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이번엔 제가 원을 하나 그렸고요. 선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change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겁니다. change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꾸다 란 뜻이죠. 선의 속성을 바꾸는 명령어가 바로 change입니다. 자, 보세요. change.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바꾸어야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를 눌러주세요. 클릭. 어떻게 됐나요? 원의 크기가 바뀌었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클릭. 바뀌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클릭. 바뀌나요? 가까운 쪽이 쫓아갑니다. 보다 더 가까운 쪽이 쫓아가요.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 선택하고 원의 중심 5스냅 가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원의 중심 내가 지정한 포인트 즉 무작위로 이렇게 포인트를 쓸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원의 중심 혹은 교차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라인 체인지 다 선택하고 원의 중심점으로 되나요? 다시 체인지 자 다시 체인지 얘는 일직선이네요. 네, 그냥 클릭 아니네요. 여기 클릭 다시 체인지 다시 체인지 그러면 원의 중심점 금방 그려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 말고 프로퍼틱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로퍼틱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성이란 뜻입니다. 특성, 속성이란 뜻이에요.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상도 바꿀 수 있고 레이어도 바꿀 수 있고 선종류 축척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는 잘 안 써요. 얘 쓸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명령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컬러 여기에 컬러 이름을 쓰거나 색상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6번 바뀌었나요? 다시 보죠. 프로퍼틱스 라인 타입 센터 중심선으로 바뀌었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CH PROP 얘는 체인지 프로퍼티스의 약자입니다. 즉 체인지라는 명령어 안에 프로퍼틱스가 있었죠. 그 명령어가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온 겁니다. CH PROP 선택하랍니다. 선택을 했고요. 엔터 쳤더니 바로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컬러를 바꿔볼까요? 7번으로 색깔 바뀌나요? 네, 이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뭘 쓸까요? 원래 DDCH PROP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DDCH PROP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얘로 바뀌었어요. 프로퍼틱스예요. 프로퍼틱스가 뭐냐면은 바로 컨트롤 더하기 1입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을 누르면 프로퍼틱스 창이 떠요. 얘가 DDCH PROP예요. 내가 바꾸고자 할 거 선택하고 컨트롤 1
그럼 속성창이 나와요.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에서 나와서 ESC키. 사실은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쓰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대로 바로 이 방식. 바로 프로퍼틱스 창에서 직접 바꾸는 것. 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속성 일치시키기. 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속성을 똑같게 맞추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라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쓰시면 돼요. 또는 매치 프로퍼틱스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원본 선택해 주세요. 원본 선택합니다. 엔터 같은 거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셀렉트 데스티네이션 오브젝트. 얘를 선택했으니 얘의 속성이 도착할 목적지 오브젝트를 선택하랍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복제할 오브젝트를 눌러주면 똑같아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엔터,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금방 색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개도 동시에 이렇게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는 우리나라 말로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명한 도화지, 투명한 도면에다 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이 투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 장을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한 장의 도면처럼 보이겠죠? 네, 바로 그 투명한 도면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레이어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속성 창이 뜹니다. 여기가 레이어 속성 창이에요. 보시면 얘네들, 여기는 아이콘들 있죠? New, Delete, 그 다음에 Securrent. 요 가운데 두 번째는 안 써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씁니다. 만들고, 삭제하고, 세커런트로 바꾸고, 뭐 지우고, 이 정도. 자, 레이어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넣는 걸 잘 지켜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ew, 다시 new, 그 다음 new,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써볼까요?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문자, 치수, 이렇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여기에 바로 컬러와 라인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는 거예요. 중심선은 빨간색, 단면선은 노란색, 마감선은 4번, 문자도 4번, 3번, 4번. 자, 이렇게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세팅합니다.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문자, 치수, 이렇게 세팅합니다. 자, 중심선이니 선의 모양도
바꿔야 되겠죠. 센터로. 그러면 선 종류가 다 끝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얘네들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놓으셔야 됩니다.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선의 모양, 선의 색상이 전부 다 누굴 쫓아간다고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모양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이 레이어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레이어를 쓸 겁니다. 컬러나 라인 타입을 다이렉트로 주지 않을 겁니다. 레이어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까맣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얘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청주시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린 청주시청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주소를 서울로 옮겼어요. 그러면 서울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레이어 0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레이어 0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꿉니다. 지금 보시면 값 자체가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안 써요. 이거 다이렉트로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레이어만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선 종류까지 한 번에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뀌잖아요. 컬러와 라인 타입이 한 번에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는 건 레이어를 통해서 도면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레이어는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셀 애니메이션 혹시 아시나요? 만화 영화.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들죠. 근데 옛날 방식의 만화 영화는 셀룰로이드, 즉 투명한 셀룰로이드에다가 직접 한 장씩 한 장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굴 그리고 몸통 그리고 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셀룰로이드를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에 완성된 사진이 나와요. 그 셀룰로이드 한 장이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명한 종이? 네, 투명한 종이를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레이어에는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레이어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는데 얘가 왜 안 바뀌나? 보시면 라인 웨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의 굵기예요. 이렇게 선의 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인 웨이트. 우리가 선 굵기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굵은 선과 가는 선에 대해서 선 굵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면선입니다. 단면선은 어떻게 되나요? 선의 굵기가 굵어요. 0.5mm. 마감선은 0.1mm입니다. 문자는 0.3mm. 중심선은 0.1mm. 치수도 0.1mm. 이렇게 선의 굵기를 레이어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선의 굵기가 바뀌게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의 굵기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가 바뀌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해 놓으셨어요. 이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선의 굵기를 안 놓으면 이렇게 보여요. 흐릿하거든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지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이거는 출력했을 때 쓰는 겁니다. 얘네들은 출력했을 때 선의 굵기가 나오게 돼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여기 레이어예요. 선의 굵기를 함께 지정하셔야 됩니다. 색상, 선의 모양, 선의 굵기를 한 번에 같이 조절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아마 이거 값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모니터상에서 선의 굵기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언제 나온다고요? 출력할 때 선의 굵기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출력할 때입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언제 나온다고요? 출력할 때 선의 굵기가 지정돼서 나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또 레이어에 보시면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냐면 여기 플롯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콘 옆에 금지 표시가 붙었죠. 해당 레이어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해당 레이어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해당 레이어에 있는 선들이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데 어떤 거는 도면으로 출력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출력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력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눌러서 출력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상에는 보이는데 막상 출력하면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오프, 온, 프리즈, 소, AW, 언락, 락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오프한다는 얘기는 끈다는 얘기예요. 온 시킨다는 얘기는 켠다는 얘기입니다. 프리즈 한다는 얘기는 동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얼린다는 뜻이에요. 도면을 얼리는 거고요. 소우는요, 해동시키는 겁니다. 해동입니다. 해동. 프리즈가 얼리다라는 뜻이에요. 소우가 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리즈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심지어 4살 먹은 꼬마애들도 알아요. 엄청나게 히트쳤던 애니메이션, 그 겨울왕국의 원작이 프리즌이죠. 동결시키다. 이 단어의 과거형인가 그래요. 얼리다라는 얘기예요. 얼리고 얼음을 해동시킬 때 쓰는 단어가 소우예요. 그 다음 언락, 풀다, 락, 잠그다. 락, 언락 이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가시성, 그 다음에 작업, 유무. 자, 오프 시켰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작업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 눈에 안 보여요. 당연히 작업도 안 됩니다. 락 시켰어요. 눈에 보여요. 근데 작업은 안 돼요. 차이가 이렇습니다. 온오프의 프리즈 소우의 락, 언락의 차이입니다. 온, 오프는 오프했다는 얘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작업이 돼요. 온 시켰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고 작업도 돼요. 프리즈 시켰다는 얘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작업도 안 됩니다. 소우 해야만 비로소 눈에 보이고 작업이 됩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잠갔어요. 열쇠로 잠급니다. 눈엔 보입니다. 근데 작업이 안 돼요. 온오프하고 상황이 반대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들이 이렇게 있네요. 제가 레이어를 잠가 보도록 하죠. 자, 노란색이 여기 있네요. 오프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맞나요? 여기 감춰졌죠?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이동하기. 제가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하기 전체 다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레이어를 다시 풀어보죠. 자, 옮겨간 거 맞습니까? 옮겨온 거 맞습니까? 네. 레이어 하면 이거 옮겨가요. 옮겨갑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아이고 프리즈구나. 자, 불을 껐습니다. 오프 시켰어요. 자, 이동하기 전부 다 켜볼까요? 나오는 거 맞습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현재 레이어, 현재 내가 작업하는 레이어를 끄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The current layer will be turn off. 현재 작업하는 레이어가 턴오프 꺼졌습니다. 오프 시켰습니다. Do you want to do? 너 이거 정말로 끌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강의장이 있잖아요. 이 강의장에 불을 끌 수 있나요? 없나요? 불 끌 수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형광등 끄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끌 거예요. 꺼졌네요. 여기 노란색 사라졌어요. 서클 원이 그려지나요?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아예 안 보이죠? 켜보면 알아요.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작업이 돼요. 온오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오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 종종 물어봐요. 이렇게 놓고 선생님 원을 그리는데 안 그려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프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프리즈를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프리즈를 못해요. 에러 메시지 뜹니다. This layer cannot be frozen because it is the current layer.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습니다. 프리즈는 냉동인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냉동인간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냉동시켜줘야 내가 냉동인간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기 자신은 안 돼요. 그럼 제가 얘를 프리즈 걸죠. 눈에 안 보이죠? 네, 아까처럼 내가 전체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 자리에 있죠? 네. 프리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프리즈는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온오프 써요? 프리즈를 써요? 프리즈를 써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락 기능입니다. 눈에 보여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 건 돼요. 근데 삭제가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돼요. 이게 락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벽을 딱 그렸어요. 그럼 더 이상 벽을 수정할 게 아니거든요. 그때 락을 딱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작업은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중심선 같은 경우 락 걸어 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어입니다.